계단 2층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분명히 그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양손에 든 봉투가 갑자기 버겁게 느껴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요즘 체력이 많이 줄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내 몸이 변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오늘은 그 서운함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하루 딱 10분으로 체력을 되살릴 수 있는 루틴을 공개합니다.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체력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되어서야 그게 그런 신호였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신호들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낮은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두 손으로 무릎을 짚게 되거나 팔걸이를 꼭 잡아야만 일어나는 경우가 늘었다면 하체 근력이 줄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은 단순히 다리 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는 거의 모든 일상 동작의 중심축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걸음이 작아지고 발을 잘 들지 못하게 되며 낙상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체 근력이 상체보다 더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신호 걷는 속도가 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마트에 같이 간 가족이나 지인이 앞서 나가는 일이 생겼다면 또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는 것이 예전보다 빠듯하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체력 저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행 속도는 단순히 걷는 빠르기가 아니라 근력과 균형, 감각과 심폐기능이 함께 반영된 복합적인 신체 지표입니다. 한 재활운동 전문가는 노인 건강을 평가할 때 보행 속도는 혈압이나 체중만큼이나 중요한 지표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행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아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가 빨리 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고 집까지 걸어오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그것만 해도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심폐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은 심장과 폐가 운동하는 근육에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능력인데 나이가 들면서 규칙적인 활동이 줄어들면 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폐에서 산소를 받아 온몸에 보내는 효율이 낮아지고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더 많이 뛰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 균형을 잡는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쪽 발로 서서 양말을 신는 일이 어려워졌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 없이 서 있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균형 감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균형 감각은 발목의 근육, 종아리 근육, 그리고 뇌와 신경계가 협력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고 낙상 이후 회복까지의 과정이 훨씬 길어집니다. 낙상 예방이 왜 시니어 건강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지 균형 감각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아침이 잦아졌다면
이것도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수면 중 신체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몸은 더 빠르게 굳고 굳으면 더 쓰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짧더라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려다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오래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짧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초 공개된 피츠버그 대학교 신체활동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짧은 고강도 운동을 주당 총 30분 미만으로 하더라도 전체 사망 위험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강도와 조건을 갖춘 경우의 이야기이고 시니어에게 고강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의 핵심은 시간보다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헬스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개인의 체력과 상태에 맞게 조절된 운동을 하루 8분에서 20분만 꾸준히 이어가도 신체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일본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하루의 짧은 신체 활동을 꾸준히 유지한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상생활 기능을 더 오래 유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그 자극이 반드시 1시간짜리 고강도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가끔 한 번씩 길게 하는 것보다 근육 유지와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10분 루틴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또한 신체 활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하는 것이 시니어에게 더 안전합니다. 관절과 심혈관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패턴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이 관점에서 시니어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루틴은 별도의 운동 장비 없이 집안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단 개인마다 몸 상태와 관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통증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한 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내용입니다. 루틴의 구성 원칙은 3가지입니다. 먼저 안전하게 몸을 깨우고 다음으로 하체와 상체의 핵심 근육을 자극하며 마지막으로 균형 감각과 심폐 기능을 함께 자극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동작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 단계 관절 풀기 약 2분. 운동 전에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니어의 근육과 관절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움직일 때 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고무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따뜻하게 데워진 고무줄은 유연하게 늘어납니다. 우리 몸의 인대와 힘줄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발목부터 시작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횟수만큼 돌려준 다음 반대쪽 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양손을 어깨에 올려놓고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 어깨 관절을 앞으로 그리고 뒤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어깨 주변 근육과 등 윗부분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서 양손을 허리에 얹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어주는 동작을 합니다. 이때 무릎은 가볍게 구부려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목과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작 의자 스쿼트 약 2분. 의자 스쿼트는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일반 스쿼트와 달리 의자가 안전 기준점이 되어주기 때문에 무릎이 불편하거나 균형에 자신이 없으신 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의자는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벽 가까이 놓거나 고정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끝은 자연스럽게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등은 곧게 유지합니다. 엉덩이가 의자면에 가볍게 닿는 순간 멈추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앉을 때는 3초, 일어설 때는 2초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면 근육에 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5번에서 10번 정도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 제대로 된 것입니다. 한 체육학 전공자는 의자 스쿼트는 단순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상에서 화장실 이용, 버스, 승하차, 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거의 모든 핵심 동작을 훈련하는 운동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동작 발 뒤꿈치 들기 약 2분. 발 뒤꿈치 들기는 흔히 제2의 심장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은 하체에 고여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발바닥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이 종아리 근육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동작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을 손으로 가볍게 짚고 섭니다. 양발을 모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장 높이 올라간 위치에서 1초에서 2초 정도 버팁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려오되 발 뒤꿈치가 완전히 바닥에 닿기 직전에서 멈추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내려오는 과정이 근육 자극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로 내려올 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텨내는 동작이 근력 향상의 핵심적인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15번 정도부터 시작하되 피로가 느껴지면 잠깐 쉬었다가 한 세트를 더 진행합니다. 운동 중 종아리 뒤쪽에 팽팽한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작 벽 짚고 한 발 서기 약 2분. 균형 감각 훈련에서 한 발 서기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한 발 서기 유지 시간은 낙상 위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한 발로 오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분일수록 낙상 위험이 낮다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따로 훈련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들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상당 부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에 손을 짚거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한쪽 발을 살짝 들어 바닥에서 10cm 정도 띄웁니다. 시선은 정면에 고정된 한 점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시선이 고정되어야 균형을 잡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지하는 발의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균등하게 닿아 있는지 느껴보고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가 더 안정적입니다. 좌우 각각 진행하며 처음에는 유지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점차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손에 지지 없이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이 운동 효과보다 언제나 먼저입니다. 네 번째 동작 팔꿈치 벽 푸시업 약 2분. 팔꿈치 벽 푸시업은 상체 근력, 특히 가슴, 어깨, 팔 뒤쪽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일반 푸시업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벽을 이용하면 훨씬 안전하고 강도를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상체 근력이 유지되어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넘어질 때 손을 짚어 충격을 흡수하거나 문을 열고 닫는 일상적인 동작들이 편해집니다. 벽에서 한 걸음에서 한 걸음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섭니다.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평평하게 짚습니다. 몸 전체를 곧게 유지한 채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이마가 벽에 가까워지도록 천천히 앞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등이 굽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가볍게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에 거의 닿을 듯한 위치에서 멈추고 다시 천천히 팔을 펴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벽에서 멀리 설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가까이 설수록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리에서 시작해 점차 조절해 나갑니다. 어깨나 팔꿈치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 이 동작을 건너뛰거나 의료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무리 단계 호흡과 스트레칭 약 2분. 운동 후 마무리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충분한 마무리 없이 운동을 끝내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리고 다음날 더 심한 피로감이나 경직이 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는 몸에게 오늘 수고했다. 이제 편하게 쉬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나면 15초에서 20초 동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양손을 깍지 낀 채 앞으로 뻗어 등을 둥글게 말아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는 깊은 복식 호흡을 5번 반복합니다. 이 마지막 호흡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운동 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운동 루틴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잘하다가 이내 흐지부지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속성을 만드는 데는 의지력보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환경과 습관의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운동하는 시간을 하루 일과 중 특정 시간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짬이 나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이든 저녁 뉴스 보기 전 10분이든 특정 시간에 고정해 두면 그 시간이 자연스러운 운동 신호가 됩니다. 시계나 휴대폰 알람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공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요가 매트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거실 한쪽에 항상 펼쳐두면 그것만 보여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심리적으로 운동 모드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챙겨주게 되고 하기 싫은 날에도 상대방 때문에 일어서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 여러 건강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또는 이웃과 함께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자녀분이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달력에 운동한 날,
동그라미 하나를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그라미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오늘 빠지면 아깝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꾸준함을 만드는 심리적 동력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간단한 건강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두 동작밖에 못했다면 그날은 두 동작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못했으니 내일도 의미 없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작게라도 이어가는 것이 아예 멈추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의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식품 선택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있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헬스조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년 이후부터는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닭가슴살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된장, 청국장, 콩류가 우리 식탁에 이미 올라와 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북어, 즉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소화도 잘 되어 시니어에게 권장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청국장과 된장은 단백질과 동시에 장내 유익균도 공급해주는 이중의 역할을 합니다. 그릭 요거트나 우유도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공급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 후에는 특히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미세한 손상을 입고 그 회복 과정에서 강화됩니다. 이 회복을 위한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운동 후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나 간식을 섭취하면 운동의 효과를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 두부 한 모, 또는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려면 뼈대가 함께 튼튼해야 하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멸치, 뱅어포, 우유, 두부 등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고 비타민 D는 야외에서 햇빛을 받는 것으로 합성이 됩니다. 오늘 루틴에서 말씀드린 야외 걷기가 비타민 D 합성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수분이 부족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잘 생기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며 운동 후 피로 회복도 더딥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 하루 전반에 걸쳐 규칙적으로 물을 드시는 습관이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부상 후 회복 기간이 길고 한 번의 부상이 운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오히려 활동량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근육통은 운동 후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관절 부위의 날카로운 통증이나 운동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통증은 다른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멈추고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쓰는 동작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 위험합니다. 힘을 쓸 때 내쉬고 힘을 뺄 때 들이쉬는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무리하게 빠른 진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몸의 변화는 꾸준함이 쌓인 뒤에 서서히 나타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체력이 올라가는 느낌이 없더라도 이 루틴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몸에 좋은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개인마다 반응 속도는 다르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넷째, 식사 직후 바로 운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소화, 기관과 심혈관계 모두에 더 안전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도 지나치게 배고픈 상태에서는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니 가볍게 무언가를 드신 뒤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째,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심장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운동 방법과 강도에 대해 주치의나 전문가의 안내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영상의 루틴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며 개인의 의료적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라는 것은 은행의 예금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쌓아두면 나이 들어서 든든하게 쓸 수 있지만 쌓아두지 않으면 필요한 순간에 꺼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줄어들었다고 해도 지금부터 다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지금부터의 노력에 반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의료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운동 시작 전 지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우려되시는 분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따라 신체 반응과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